기한 후 신고 수수료는 더 높습니다. 당장 편하고 저렴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받게 되는 세무조사 또는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굳이 세무사한테 돈 몇십만 원 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 세무를 신고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수수료도 훨씬 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묻고 싶네요. 굳이 쌤한테 수수료 몇만 원 주면서 신고 왜 해? 모든 비용을 기타로 넣을 거면 내가 홈택스에서 혼자 하지. 쌤 157 사태 한 번은 터질 것 같았는데 드디어 터졌네요. 현재 쌤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요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 신고가 참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세금 신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신고를 하는 거 있어서는 찬성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게 편하고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 너무 칭찬받을 만한 서비스죠. 실제 세금을 고지하는 국가에서 하는 환급 시스템이라 잘못될 일도 없고 하지만 현재 지금 사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세금 플랫폼은 어떻죠? 최신 기술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 준다고는 하는데 믿을만 하신가요? 물론 실제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간단하고 저렴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장 편하고 저렴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받게 되는 세무조사 또는 세금 폭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기사는 조세일보에 임도영 기자님이 쓴 기사를 발췌해 왔고요. 쌤 157 전상장애 후폭풍 엉터리 기한 후 신고로 수백 명 피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세무 플랫폼 쌤 157 전산장애가 5월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이어 기한 후 신고 부실 처리로 번지는 모습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에 전산장애로 인해서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못하기보다는 기한 후 신고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세무 신고에 대해서 의뢰를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쌤 157 측은 기한 후 신고 과정에서 필요 경비를 기타로 몰아넣는 엉터리 분류가 다소 발생한 것. 세무서의 경계 소명 요청에 따라 다시 직접 재분류하거나 세무사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해당 피해 인원이 최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쌤이 급하긴 급했나 봐요. 어차피 기한 후 신고로 넣을 거면 천천히 해도 뭐 한 달 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새 분류가 있는 이런 경비들을 몽땅 기타로 처리했다고 하네.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지 밑에서 한번 쭉 볼게요. 특히 필요경비 내역 중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 관리비 등 필요경비 항목을 기타로 묶어 일괄 기한을 신고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필수 경비가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돼 과세 표준이 부풀려지고 세액이 불필요하게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급했더라도 그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인 매출 원가나 제조비용, 일반 관리비 등은 분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익률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비율이고요. 이 비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세무 관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쌤 157의 경위를 물었으나 즉각 답변을 받지 못한 일부 납세자분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직접 세부 경비를 재분류하거나 뒤늦게 세무사에게 기한 후 신고를 재의뢰해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실제로 저희 쪽에서 기한 후 신고를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수수료는 정기 신고 때의 수수료보다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왜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한번 더 볼게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즉시 확정되는 정기 신고와 달리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 직원이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신고 내용에 의문이 발견되면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면 경비가 부인돼 소득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는요. 조상한들 입장에서는 내 신고서 좀 봐주소. 나 좀 보소 하는 이런 신고서예요.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와는 다르게 우세전 시스템 별도로 떠 있습니다. 그 신고서가. 우리가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이면 신고하는 동시에 확정되는 세목이거든요. 종합소득세는.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조사관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고 통지서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사관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꼼꼼히 볼 수밖에 없겠죠.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봤어요. 기한 후 신고는. 이렇게 가자면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가 이 비용이 연관이 있나 없나 애매한 비용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기 신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기한 후 신고에서는 부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도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분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 기타로 분류를 안 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사업자분들?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과 대응되는 매출 원가나 제조 비용 등이 있을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나 상여, 잡급, 일용직 급여, 지급 수수료 이런 비용들을 세세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기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비용을 7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기타라는 항목에 이 7천만 원을 몽땅 넣어. 근데 심지어 기한후 신고야. 조사관들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당연히 해명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비용이 뭔데 소명을 해야지. 쌤 157 측은 전산장애로 인한 기한후 신고 가산세 및 세액공제 누락분은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비 분류 오류에 대한 소명, 정정 비용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스템 오류나 처리 실수로 세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차익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기 신고 기한에 내가 의뢰를 했는데 이걸 기한후 신고에 넣는다? 당연히 가산세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당연히 넣어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보전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경비 분류 오류, 기타로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비 분류 오류, 모든 금액을 기타로 처리했던 이 오류, 단순히 세무사에게 다시 맡기는 그 수수료 비용뿐일까요? 더 큰 리스트가 있어요. 우선 모든 비용을 일일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는데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나의 심리적 스트레스. 세무서에서 어떤 소명 요청 받으면 누구든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두 번째, 높아진 세무조사 리스크.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과세자료나 해명자료 제출 요구, 어떤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세금 신고를 할 때 꼼꼼히 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신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신고 세목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과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 판단해서 기장을 하고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국가가 고지하는 세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신고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브라의 몸보라 세무사였습니다.